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암 중에서도 최근 들어 발병률이 가장 높아진 암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남성의 발병률이 높고 50대가 넘어갈수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장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 늘려주는 방법은? 고기는 어떻게 먹어라? 대장암 위험률을 43% 낮춰주는 것과 발병률 30% 감소시켜주는 것, 그리고 대장염종 발생률을 9배 감소시켜주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세계 발병률 1위인 한국형 대장암의 원인과 100% 예방할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년 전통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월 21일 세계 암 예방의 날인데요. 네. 통계청의 그 조사 결과가 한 가지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34년 연속으로 네.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예. 근데 아까 그 서두에 한국형 대장암 뭐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인들만의 어떤 특성이 대장암에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형 대장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직장암보다는 결장암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장암은 크게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이는 비만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과식과 폭식 이러한 것들이 비만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을 개선하고요. 한국 고유의 식단인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여러분들의 밥상을 바꿔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아버지께서 대장암 4기신데 기운이 없으시고 구토도 심하시답니다. 한방 치료가 무리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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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시고 한방 치료를 문의하시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물론 한방 치료를 시행했을 때 이런 항암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한약재가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기이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뭐 말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오심, 구토, 그러니까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들 또는 손발이 저린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실제로 반하를 주 군약으로 해서 쓰는 처방들 또는 침치료 등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서울 사는 신경순입니다. 예. 2년 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제 주사 먹는 항암 치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현재는 폐혈관에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고 해요. 이제 있을 수 있는 항암제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남았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방 치료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네.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처음에 대장암 진단 받으셨지만 지금 현재 4기로 보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 특히 이제 주사 항암이나 경구 복용하는 항암제를 통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항암제가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기운도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점막들이 많이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수족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터지는 그런 증상들이 예상이 됩니다. 한방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좀 줄여주실 수가 있고요. 또 면역력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려에 봄직하다라는 말씀 네. 생각하겠습니다. 대장암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분이라면 체질적으로 이거를 거의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변증을 할 때는 대장에 습열이 있을 때 이러한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대장암 발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 내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때 또 대장암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이게 뭘 좀 드시고 계시는데요. 육식파,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누구네. 네. 예. 그 육류 위주의 고기를 먹는 습관들은 좋지 않다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류 안에 있는 그 피 성분을 소화시킬 때 철 성분이 철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발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방산, 담즙산이 동물성 지방을 이렇게 분해하게 될 때 2차 담즙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역시 발암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탄고기나 높은 온도에서 튀긴 음식들 그리고 햄이나 가공육 등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시네요. 네.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재발과 전의 의견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계신다는 게 너무 기뻐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애님. 네. 사실 대부분의 암은 재발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김연애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대장암 4기, 간으로 전이되어 있는 4기 진단을 받으셨었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예.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또 받으셨지만 또 다시 재발되고 수술하고 재발되고 수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요. 그리고 식습관이나 모든 생활 습관들을 바꾸셨고 또 면역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좀 그 강단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그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항암 치료랑 같이 병행하셨다는 게 면역 네. 치료예요? 네네. 네. 면역력 관리가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면역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세포의 생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상인들도 하루에 5,000개 이상의 면역세포들 이외에 암세포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면역력이 정상적일 때는 잘 축적이 되지 않겠죠. 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암세포들이 축적이 돼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항암이나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관리, 또 골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역암 치료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신데요, 김연애 어머니. 투병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가장 힘든 게 항암 치료죠. 그렇죠. 그 항암 치료할 때 그 속 울렁증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제가 이제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이 이제 올림픽대교를 지나야 되는데 그 먼 올림픽대교 진입할 때부터 이게 막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뭐 병원 가기 전부터 그게 심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좀 그 불가피한 부작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장암 환자분들께서 받으시는 항암 치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일으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아까 말씀드린 수족증후군 같은 예, 예.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한방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뭐 십전대보탕이나 인상양념탕을 썼을 때 기력 저하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발 저림은 아까 말씀드린 침치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네. 김연애 어머니가 이제 그 면역 치료 받으신 거잖아요. 하고 나서는 좀 좋아지셨어요? 막 울렁거리고 막 손발 차고 그랬던 거? 마이크 좀. 드시고. 그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 항암 치료 하기가 좀 수월해진 거죠.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게 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면역 치료는 네.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받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받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네. 수술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죠. 큰 일을 앞두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후에 면역력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 후 회복도 빠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유증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가 거의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항암 부작용 관리나 면역력 관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수술을 받으셨대요. 대장암 2기 재발해서 우울하시다고요. 예, 걱정에서 벗어날 수 네. 재발 있을까요? 걱정에서 예. 벗어날 수 있을지. 재발 누구나 이제 참 많은 네. 고민이죠. 네.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발은 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표준 치료, 양방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 네. 한방 면역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면역력 관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대장암 수술 후 10년 만에 간과 폐로 전이됐습니다. 항암 치료와 자연 치유 중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인데요. 네. 이거는 양한방 다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먼저 네. 해주세요. 네. 먼저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 항암 치료에 지쳤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장암은 표준 항암 치료가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 하실 때 네. 양방 치료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한방 치료도 같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염 교수님도 뭐 대장암의 상황버섯, 차가버섯 달인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 마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차가버섯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 역시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약재를 달이는 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버섯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섯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크게 이제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찬으로 먹게 되는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많이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용버섯으로 쓰는 운지, 영지, 차가,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성질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량 복용하게 되면 속이 냉하게 되고 또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이거를 달여서 드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 네. 연하게 끓여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차처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세계 암 예방의 날을 맞아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대장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대장암은 역시 우리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식습관을 바꾸시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염 교수님.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물특집이 있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